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림 가원화와 같이 길이가 같고 높이가 다른 빗면의 꼭대기에 물체 AB를 가만히 놨대요. 뭐야? 이 초속도를 0으로 갖겠다 이거죠. 각각 빗면을 따라 등가 속도 운동해서 수평면을 내려갔다. 그래서 도달할 때까지 A가 B보다 작은 물리량을 고르래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운동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겠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체가 운동할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시간 변수와 관련된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일 에너지 정리 이용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있고, 보통 이 두 가지가 짬뽕되긴 하는데, 시간 변수가 들어가면 어쨌든 이쪽으로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니언번을 보면 걸린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변수에 대한 해석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고 좀 고민을 해서 얻어낸 결론인데, 뭐냐면 어, 운동을 해석할 때 운동 해석은 결국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냐면, 구간을 쪼개고 합치고, 자, 그 단위 구간의 분석이다. 이게 뭔 소리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간이 연직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경사로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수평면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합쳐진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죠. 뭐 거의 뭐 이제 기본 문제가 아닌 이상은 맞춰야 될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구간이 한 개인 그런 문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럴 시간은 지나버렸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단위 구간으로 쪼개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구간 1과 2가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구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단위가 되고, 이런 어떤 구간, 어쨌든 합쳐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쨌든 쪼개거나 합치거나 단위 구간이 있을 때 그 구간에서 두 가지를 분석합니다. 항상 이건 100%예요. 첫 번째로, 이 구간이 있을 때 초속도가 있고 종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초속도, 종속도가 있고, 그리고 이 구간을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이 구간 전체의 길이가 있겠죠. 이 다섯 개, 이 다섯 개 중 세 개만 있으면, 세 개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공식들에 맞춰가지고 변수 개수랑 이 공식들에 포함된 미지수 개수랑 어, 그 매칭을 해보면 세 개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이미 결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서 문제를 좀 중심적으로 풀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중심을 두고 풀 것이냐 하는 건데, 이 물리 문제 풀 때 보통은 속도를 중심으로 보면서 해결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속도 변수에서는 파생되는 어떤 계산값들이, 의미 있는 계산값들이 세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속도 변화량이 있겠죠.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 종속도와 초속도 하나만 가지고도, 이 쌍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 가지가 파생이 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초속도와 종속도는 항상 뭔가 구해져 있어야 돼요. 안 구해진 문제 풀 수 없는 형태로 주어져. 그래서 이 속도 변수를 중심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얘는 자동이에요, 자동.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어, 대놓고 안 물어봤어도 이미 그냥 구해져 있어야 돼. 너무 습관적으로 구하다 보니까 거의 뭐 내가 이걸 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빨리 그냥 구해야 돼. 어쨌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초속도가 0이에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이건 100% 종속도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파생되는 변수가 아니라 저 계산값들이, 의미 있는 계산값들이 세 가지나 되는데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먼저 구할 생각을 해야죠. 요 보기는 하던 걸 하다 보면 보통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 높이가 다른 거를 첫 번째 포인트로 줬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달라. 이 연직 높이가 다르네. 그러면 어떤 공식을 쓸 수가 있냐면 요거를 쓸 수 있죠. EAS는 종속도 제곱 마이너스 초속도 제곱이 있을 때, 얘는 지금 가속도를 요 연직 방향으로 잡아주고 변이도 지금 연직 방향으로 잡아야겠죠. 이렇게 갈 수가 있네.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일정하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초속도가 0이라는 가정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 놈과 요 놈이 비례한다. 요런 결론이 나오네요. 뭐야? B가 요게 더 크네? 얘도 크겠네. 아, 그래서 종속도는 누가 더 커요? 종속도는 당연히 A보다 B가 크겠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고정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요거는 누가 더 커요? 요게 요거보다 작겠죠. 음. 그래서 기억번은 그냥 이거는 당연히 구했어야 되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요거죠. 변이는 속도, 시간. 걸린 시간 변수가 포함된 어떤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 길이가 같다 그랬어. 그 구간 길이가 같다, 변이가 같다. 얘가 같으니까
일정하다 라고 놓고, 그러면 요게 큰 쪽이 걸린 시간이 같겠네. 큰 쪽은 B잖아요. 그래서 여기 틀렸다. 틀렸고, 자,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죠. 가속도의 크기. 자,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다시 쓰면 이 AS는 요건데 가속도의 크기 변이가 같아요. 얘가 0이야. 요거랑 요게 비례하겠네요. 가속도와 종속도가 비례해요. 근데 B가 종속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A가 더 작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A가 더 작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